각각 그 경계선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을 쓸 때 맥락적 사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호를 매겨서 해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포스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벌써 1000자가 채워졌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하면 1500자 채워지겠네요. 그럼 저는 벌써 이 챗 GPT로 2만원을 벌었네요. 요즘에 하도 챗 GPT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써봤는데 와 진짜 신기하네요. 미래에서 온 기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챗 GPT가 하루에 130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1억 명이 이용을 한대요. 저는 사실 이걸 써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 벌기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직장인 분들이면 특히 진짜 쏠쏠하게 부업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디에 적용을 하면 좋냐, 블로그는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당장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 관리 대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체험단은 돈을 받고서 상품을 대신 업로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는 내가 쓴 글에 광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 글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특정 링크를 누를수록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관리 대행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소상공인들이 블로그를 많이 키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를 다 대신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 대행을 맡깁니다. 공식 블로그의 대행을 맡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챗 GPT로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이 3번인 것 같아요.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거. 왜냐? 블로그 체험단은 말 그대로 내가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사람으로서 주관적인 후기들 그런 것들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정할 게 많을 것 같고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하긴 좋을 것 같은데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소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블로그 관리 대행인데요. 물론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친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완전 진짜 꿀딱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좀 봐주세요. 우리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것들은 다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눌러보고 이 크몽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관리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들이 쭉 뜨는데 여기서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은 대충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 저렴할 것 같은 거. 여기 이제 평가가 312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격이 나와 있어요. 블로그 관리 기본형은 한 달 30일이고 이 30일 동안에 포스팅 10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발행에 22만원, 그리고 1500자 글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뭐 이웃 소통, 썸네일, 클린 IP 이런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건 되게 쉬운 거고 이 가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건당 그럼 22,000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 치고는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만원,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좀 잘 써준다 라고 하면은 1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마케팅 회사가 운영하거나 마케터가 운영하는 경우엔 그럴 수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챗 GPT가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 그 글들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만원 정도의 글은 얼마나 퀄리티가 있을까요? 곧 여름이 좀 다가오니까 제가 에어컨 청소 그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 에어컨 청소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면 저는 뷰 탭으로 가서 블로그를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천안 에어컨 청소, 대전 에어컨 청소, 광주 에어컨 청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 잡고 앞에 지역명,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죠. 더 검색량이 조금은 낮지만 잠재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 에어컨 청소는 지역별로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잘 보면요, 전부 다 광고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다 홍보하려고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에어컨을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한 2만원 정도의 글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부산에 있는 대연동 에어컨 분해 청소인가봐요. 이 업체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분해 청소를 진행을 했답니다. 에어컨을 분해를 하는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물질들 같이 보여주고 있고 쭉쭉쭉 한번 내려볼게요. 포스팅 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뭔가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업체가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고 있죠.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사진인지, 왜 에어컨이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왜 분리 세척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챗 GP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글자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글자 수가 딱 1500자 정도가 되죠. 사진을 받아서 원고를 쓰는 이 1500자 정도의 글은 2만원 정도인데 지금 딱 이 정도의 퀄리티가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실제로 챗 GPT한테 한번 글을 쓰게끔 시켜봐야겠죠. 진짜 거기서 잘 쓰는지. 이 정도의 글의 길이는 제가 볼 때 사람이 직접 쓰게 되면은 익숙한 분들은 뭐 30분 안에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어컨은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 더러운 이물질들이 있으면 특히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하는 그런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챗 GPT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챗 GPT를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다가 챗 GPT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오픈 AI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Introducing 챗 GPT가 있는데 Try 챗 GPT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회원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까의 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소를 하지 않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뭐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면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에어컨이 나는 냄새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냄새가 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냄새가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나 필터 교체 등의 예방책을 통해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거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풍부한 글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챗 GPT에서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큰 맥락에서 주제를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에어컨 청소나 필터 교체 등의 예방책을 통해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에어컨 완전 분해 청소의 장점을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앞에 번호를 매겨요. 이렇게 주제들을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성능 향상, 두 번째 에어컨 수명 연장, 세 번째 에너지 전략, 네 번째 또 나오겠죠? 실내 공기질 개선. 그러니까 이러면서 각각 그 경계선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을 쓸 때 맥락적 사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호를 매겨서 해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글은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점을 알려줘 라고 하니까 되게 명확하게 해주죠. 그쵸?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조금 글이 짧은 것 같다 이러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챗 GPT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글자 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있는 글들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글도 에어컨 완전 분해 청소의 장점까지 제가 포스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벌써 1000자가 채워졌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하면 1500자 채워지겠네요. 그럼 저는 벌써 이 챗 GPT로 2만원을 벌었네요. 한 달이면은 몇십만원 정도는 금방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직접 챗 GPT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정말 돈이 됩니까?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이해하시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직접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블로그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청소 업체를 운영하거나 내가 설치 기사, 청소 기사라면 당연히 나는 작업을 하느라 바빠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만만한 건 역시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승고에 등록해서 나를 알리거나 이런 작업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SNS 운영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스타나 유튜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행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현장에서 가서 찍은 사진들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대신 이렇게 글을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에어컨 청소 업체다. 그러면 저는 청소하러 다녀야 되는데 블로그로 홍보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청소를 하러 다니는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달만 하면은 블로그로 옮겨줄 수 있는,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동, 어느 아파트에서 어떻게 에어컨 설치를 하고 청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바꿔 말해서 영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블로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직장인 투잡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챗 GPT가 정말 혁신적인 이유는요, 제가 이 블로그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동안 글을 쓸 때 어떤 능력들이 필요했잖아요. 글을 쓰는 능력.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맥락을 이어가는 이 사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챗 GPT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정확한 정보로 번호를 매겨서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맥락을 잡아줍니다. 첫 번째, 이거 쓰세요. 이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블로그에 앞으로 주관적인 사람의 생각, 느낌, 감정들 이런 것들만 넣으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1500자 뚝딱이죠. 실제로 저희가 블로그 외주를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광고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데, 이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콘크리트 수로관 중에서 뭐 축구 수로관, 벤치 풀용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자료 조사를 또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세부 주제를 나누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꽤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줍니다. 제가 새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를 쓰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갖고 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조사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순서가 챗 GPT한테 먼저 물어보고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검수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매겨가지고 엄청 제대로 자세하게 쓰고 있죠. 그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봤다고 해도 이걸 다시 내 스타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챗 GPT에 있는 글을 내 블로그로 가져갔을 때 이게 말투가 딱딱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말투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어려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조금 말투를 부드럽게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말투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첨언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챗 GPT로 블로그 돈 벌기?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부업 쪽에서 엄청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법들을 생각은 해놓고 있는데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챗 GPT를 이용해서 실제 블로그 글을 쓸 수 있을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